자, 2025년 6월 30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아마도 340편으로 업로드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망가다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꾸며주실 작가님으로 진현 작가님, 다빈 PD님 그리고 전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녹음이 4월 23일 날이었더라고요. 녹음일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2달 하고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다빈님이 스케줄 관리를 올해부터 맡고 나서는 빵꾸가 없어요. 때가 되면 다빈님이 카톡방에 언제 할까요? 네. 모든 방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빈님이 이날 해 이러면 나는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 덕분에 안 밀리고 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2달 동안 좀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해볼까요? 진현 작가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학교 생활하고 만화 작업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영화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지금 유일하게 전업으로 작가를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네. 생각해 보니까 요새는 무슨 만화 그리고 계세요? 그 전에 하반전에 40페이지 만화를 준비해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만화를 그려보고 싶어서 80에서 100페이지 정도를 목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출간하고 그러면 다 자비 출판인데 네. 괜찮겠어요? 흑백이에요? 네, 흑백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흑백. 영화는 뭐 요새 뭐 재밌는 영화가 좀 있었나? 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엊그저께 개봉했고 개봉이지 뭐.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그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어때요? 정말 그 롤에서 냈던 그 아이돌 중에 KD랑 네네네. 그 스타일에? 뮤비를 한 10개 연달아 본 느낌. 아하. 좋다는 거예요? 네, 좋다. 좋은 듯. 가로치고 좋은 듯. 다빈님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저는 아직 저희 집 넷플릭스 사용권이 그 권한이 저에게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요. 아. 독점이시거든요, 거의. 아버지랑 같이 봐야지만 넷플릭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볼 수 있는데 제가 넷플릭스 결제 안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아버지하고만 볼 수 있는데 아버지가 되게 사이가 오징어 좋아야겠다. 게임을 보느라 아. 저한테는 K-팝 데몬 헌터스를 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K-팝 데몬 헌터스 너무 주변에서 재밌다고 해서 그러게요. 안 보려고. 보통 그러시죠. 좀 식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되게 그냥 그 말씀 주신 것처럼 뮤비나 이런 썸네일이 아니지 영상이니까 영상들만 좀 이렇게 티저 같은 것도 봤는데 클립들. 너무 잘 만들었다. 그 호랑이 그 맞아요. 화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되게 잘 만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보게 될 것 같은데 주변에서 다 떠들어서 그 싫다. 이러면서.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그러게요. 어제 오픈했죠. 네. 근데 이제 네. 뭐 저는 봤거든요. 저도 안 봐가지고. 저는 봤어요.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네. 방금 마저 봤다고 하셨지. 네. 네. 아버님 반응은? 아버님 반응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그 시즌 2의 1화까지만 보는 것으로. 아 그래요. 그렇게만 해도 돼. 시즌 2의 1편이 공유가 이 연기가 진짜 미치는 편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이 이 정도까지 하나 연기를 하는 그 편이 시즌 2부터 지금 전혀 안 보고 있어가지고. 시즌 2의 1화까지 보세요. 그래요? 그 공유 연기 잘하잖아요. 저는 빨리 동의해 그 사이에 본 거 저 기억이 재밌었던 안 나요. 거는 그동안 저 뭐 사실 본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그냥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지냈던 거죠. 저번에도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나왔잖아요. 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뭘요? 아셔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예 잡지 리터에서 조르님이 요새 맞아요. 여기저기서 막 글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니요, 한 곳에서만 쓰시지 않나요? 그래요? 아니요, 여러 곳 아니에요. 그냥 저 블로그에 글 쓰는 거고 나머지 하나 이제 그 리터에 글을 쓰게 된 거죠. 이번에는 뭘로 쓰셨어요? 이번에는 그 이제 54호 그 이번에 6월달에 나오면서 네네네. 나르시시즘 나도 나르시즘 뭐 이런 주제로 뭐 이제 저한테도 글을 좀 청탁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 베이비 레인디어 네, 넷플릭스에 있는 그거 보고 이제 그와 관련된 그런 뭐 후기를 적은 거죠. 리뷰를. 그럼 아까 오자마자 그 잡지 어디라고요? 리터. 네. 리터. 네, 민음사에서 나오는 한국 최고의 문예 잡지. 아까 딱 그 여기 들어오면 문 열어줘야 되니까 문 열라고 하는 데부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앉을 때까지 계속 리터 정기 구독하라고 나왔는데. 정기 구독하셔야죠. 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내가 정기 구독하면은 전우님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그런 건 없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리스펙하는 없습니다. 마음에서. 그쵸.
난 이게 뭔지도 몰랐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전우님이 그동안 하와이안 스타일로 여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낭만과 로망과 이렇게 보헤미안처럼 왔다 갔다 하시던 걸 보다가 이제 하나씩 뭔가를 할 생각을 하시고 할 생각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생각만 있어서 문제였지. 아까도 사적으로 본인 이제 하시려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런 모습 보니까 짜릿하네요. 너무 짜릿할 정도야. 드디어 이제 다시 일의 굴레 속으로. 제가 그래도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망가답니다. 아 감사합니다. TRPG 아니고? 알겠습니다. 전 진호님은 이번이 이제 3번째 방송인데 네. 어떻게 좀 주변에 홍보를 하거나 들어보셨어요? 주변에 반응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제쯤 있겠지. 이제는 있겠지. 설마. 3번이나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못 듣겠어 이러고 있지는 않을 테고. 주변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참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잘 보고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하는지 안 알려줘가지고. 그럼 안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집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 컴퓨터가 저희 어머니 명의가 아니라 어머니 아이디로 로그인 돼 있거든요. 유튜브나 유튜브가. 뭐 구글이나 다. 그래서 유튜브를 볼 때 어머니 계정으로 보게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자마자 뜨는 그 최상단에 이번에 국제도서전 다녀오신 영상이 딱 뜨는 거예요. 근데 빨간 바가 꽤 가 있는 거예요. 빨간 바가 가 있다니. 누가 봤다는 제 거지. 영상을 봤다. 나는 아직 안 봤는데. 네, 저는 누른 적이 없거든요. 그걸 해야지. 그래서 너무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설마 엄마가 봤나? 그래서 딱 들어갔거든요. 왜 볼 수도 있지. 본인은 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보시지 않았을까. 그게 불안한 일인가요? 좀 무섭죠? 엄마랑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좀 알게 해주셔야겠네.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영상을 아니, 이제 그건 찍어야 아니죠. 되나? 근데 약간 막 대놓고 제가 말씀드린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뒤에서 다 이렇게 다 큰 따님의 사생활을 뭐 다 이야기합니까? 이건 근데 사생활이라기보다는 공적인 일이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뭐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음에 또 물어볼 거야. 주변의 반응 어땠는지. 좀 알리라면 구독자가 안 오르고 있잖아. 농담이고요. 저는 그 어머니께서 보셨다는 그 성인 수다를 시작하고 나서 일상이 무너지고 인기 스타가 되고 있어요. 그래 보이세요. 일상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 이게 이제 일을 해보니까 이거를 촬영하면 하루 반 정도 촬영하고 편집 다 끝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면 딱 하루 반을 쓰더라고요. 제 원래 플랜은 하루 쓰는 거였거든요. 하루 쓰는 것만 할만하다 그랬는데 하루하고 반나절을 쓰니까 이제 플랜을 짜놓은 것들이 이제 엉키기 시작하면서 거기다 제가 또 늘 말씀드리면 6, 7, 8월 달에 전 진짜 죽음이거든요. 바쁘겠는데. 너무 더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뭐 되게 개인적으로 일상은 되게 붕괴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좋아해 주시니까 재밌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다들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보셨나요? 국제도서전 가신 거 그것만 딱 어머님이랑 같이 보세요. 관심이 없구만 사이드비에. 저 사람 뭐야 이렇게 같이 신기하게 보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날 납치해서 녹음시키고 있는 그 사람이야. 네. 전우님도 혹시 보셨어요? 저 지금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2번, 3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아가지고 좋아요. 댓글을 얄밉게 달아놨더라고요. 생각보다 재밌네. 네, 이제 그거 보고 야. 아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네. 아니 성인수 대표님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썸네일 만들었는데 이게 끌리겠냐고. 네? 저는 그래서 끌리겠냐고요. 눌러가서 그래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다. 제가 원래 영상 편집자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기기가 좋아져서 진짜 우리 때는 어깨에 카메라 둘 쳐매고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한 20 엄청 큰 거를 10몇 년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진짜 작은 거 하나 그냥 손바닥만한 유튜버들 거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카메라도 장단점이 있긴 하더라. 근데 써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 혼자서 휙휙 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그리고 마이크도 다 블루투스로 되고 이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장비 탓을 할 이유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장비를 이재민 평론가가 1년 전에 사줬어요. 전에 이야기 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안 쓰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영상 콘텐츠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지내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영상 콘텐츠도 만들고 있으니까 댓글 네.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미학탐구의 코너에서 오랜만에 이제 천국대마경이라는 작품을 다뤘는데 네. 천국대마경도 그렇고 그래도 만원 돌아가다도 그렇고 이거 전부 다 이제 우리 망가다에서 그 망가다 건데 망가다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했었잖아요.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때 이제 그래도 만원 돌아가다 셋이서 같이 했었나? 그렇죠. 네. 그것도 셋이서 그것도 같이 셋이서 같이 어. 하고. 네. 그래서 그거 할 때 이제 최지훈 작가님이 한번 불러달라고 했었죠. 네. 왜 나를 안 부르냐고. 그때 그랬지. 네, 그래가지고 뭘 불러 이러면서 바쁜 사람이 이러면서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 하게 돼서 네. 이렇게 했는데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 들었죠. 재밌게 들었습니다. 표정이 아니 재밌게 들었는데 네. 왜 나를 안 불렀냐고. 그게 핵심이구나. 아니 내가 댓글을 달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지는 거. 내 말을 했어야 됐는데 나가서. 그래서 나의 왜날안 삐짐을 부르고. 충분히 표현하기에 길어지는구나. 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다 듣고 나니까 뭐 좀 재밌는 이야기도 너무 이야기하셔가지고 뭐 더 댓글 달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긴 의외로 하더라고요. 천국 대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의외로? 왜 의외예요? 그냥 완전 인기적이지. 그쵸. 알았어요. 네. 뭐니 보셨어요 천국 대마경? 무슨 작품인지는 알아. 봐 안 본 그래요. 사람 있잖아. 아니 봐보세요. 진현 작가님은 모르는 게 훨씬 많은데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 맞죠. 야 이렇게 감싸주나? 팟캐스트 우리 그 들어는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천국 대마경도 이제 녹음을 할 때 이제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또 같이 미학 탐구에도 같이 섞여서 한번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또 특집 하게 지금 되면. 뭐 이제 그 오시기로 뭔가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뭔가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뭐지 크로스오버 되는. 네. 안 그래도 그 임나훈 작가님이 네. 요청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부터 막 하셨잖아요. 하나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온 요청이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망가다에서 처음으로 우리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공개를 네, 하는 건데 네. 저희 이제 사이드비 만화클래식의 이제 망가다 미해탐구 이런 데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최강 2등 상원님이 계세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댓글을 안 달아. 부끄러워서 그랬나? 그런지. 네, 어쨌든 근데 이 최강 2등 상호님이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사교 클럽에 자주 오시는 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네, 정말 자주 오시고. 근데 올해 초에 그래서 사이드비가 신년회를 준비를 했었어요. 네. 그때 그래서 저희 패널들도 그렇고 뭐 다 와라. 네. 사이드비랑 1년 동안 같이 했던 하만전 참여했던 작가들고 다 와라 했는데 최강 2등 사관님은 사교 클럽 때 너무 많이 오셨던 분이니까 사교 클럽도 이제 거기 보면 VIP 멤버들 있잖아요. 네. 다 초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셨는데 그때 이제 임나훈 작가님은 어떻게 알았나 봐. 그랬다고. 그래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임나훈 작가님한테 최강 2등 상원님이 다이아몬드의 공제라고 하는 작품을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임나훈 작가님이 이 작품에 빠져서 방송 최재훈 작가님이 전해주신 이야기에 의하면 방송 들어보시도 알겠지만 쾅 모임 속에서 식당에서도 만화책을 꺼내놓고 만화책을 꺼내가지고 이거 보통 이게 어지간히 신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맞아요. 하기 힘들죠. 눈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까 밥 먹는데 갑자기 만화책을 꺼내가지고 보는 일이 있기가 어렵거든. 맞아요. 전원님 뭐 하세요? 이 소리 바로 나오죠. 요새 집에서 아직 못 보게 해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로 빠져서 그쵸. 보셨나 봐. 재밌었다는 거죠. 임나훈 작가님이 자기가 이거 망가다에서 꼭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은 그 만화를 추천했던 최강 2등 상원님이랑 임나훈 작가님이랑 같이 와서 하실래요? 이랬더니 네. 일단 임나훈 작가님 오케이 했고 그날 저녁에 최강 2등 상원님한테 DM을 보냈더니 네. 본인 너무 좋다. 음. 해서 이제 우리 망가다 팀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전부 다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네. 이번 거 말고 다음 망가다 때는 네. 6명 최초로 6명이서 이제 다이아몬드 공지라는 작품에 대해서 할 생각인데 거의 사교 모임이네요. 네. 한 작품을 놓고 얘기를 하는. 근데 저는 봤는데 다 보셨어요? 나온 거? 아니죠. 사는 것만 봤죠. 네. 어디 한 1권 좀 이렇게 보는데 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 상어조아님이 좋아하시는 작품도 이제 사교 모임에서 제가 많이 추천을 들었었으니까 네. 또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많이 했었는데 좀 그러니까 그 어쨌든 저는 좀 이 다이아몬드 공제에 대해서도 뭐 이제 그때 가서 이야기할 건데 이거는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그런 류의 작품은 아니긴 하거든요. 저도 스포츠물을 좋아하지만은 저는 약간 클래식한 예. 열혈 스포츠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제가 이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사실 스포츠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면은 이 보통 스포츠물은 열혈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열혈이 아니라 완전 진 빠지는 사람의 이 에너지를 쫙 빼주는 약간 그런 사우나 같은 이상한 만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뭐 한번 그날 오면은 한번 이 좋아하는 분들이랑 본데 한번 붙어보자. 약간 지금 선전 보고 신세계 황정민 같아. 들어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도 사실 1권밖에 안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고 나서 조금 봤는데 혹시 다이아몬드 공제 보셨어요, 진원 작가님? 안 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좀 궁금할 만한 만화긴 해요. 좀 되게 특이하긴 하거든요. 다비님 보셨어요? 저는 이북이 지금 5권까지 나와 있어서 5권까지 나온 데까지는 다 봤고 이북으로 저는 일단 스포츠물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날 구도가 진현 작가님은 아직 안 보셨다고 했으니까 모르겠고 약간 여기 있는 두 분이 삼국지가 되나? 난 잘 모르겠다 하는 파 그리고 나온 작가님이랑 상어조아님이 엄청 아니 이렇게 좋아하는? 재미있는 만화를 하는 파 그리고 저는 약간 중립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나라를 취하겠다.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표지가 아까 보니까 다 400안에 이렇게 막 뚫어져라 보고 있고 네. 내 말이 네, 그 말이야. 그렇더라고요. 근데 블루록 그 네. 축구 만화도 약간 네. 표지가 그런데 혹시 비슷한 느낌? 달라요. 다른가요? 블루록은 열혈 만화죠. 그런가요? 네, 블루록은 열혈이죠. 궁금하다. 그래서 다음에 이거를 같이 다루기로 해서 다음에는 좀 시끌벅적한 망가다가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수가 간다 아닙니다. 성인수가 간다. 아니야. 입에 착착 붙는데. 성인수다에서 얘기를 했던 거기도 한데 서울국제도서전 네. 혹시 다녀오셨나요? 다녀왔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큰 부페어 행사다 보니까는 저는 못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 표가 없었어요. 네, 그 금방 맞아요. 현장 매진됐잖아요. 입장표가 없었어요. 근데 표 어떻게 구하셨어요? 맞아요. 저는 미리. 얼리버드로 혹시 관계자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1차 얼리버드로 그러니까 일찍부터 구매했었습니다. 가려고 다 생각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쵸. 어. 한 달 전부터. 근데 요새는 거의 그렇게 가려고 작정하지 않으면은 사실 가기 힘든 어렵더라고요. 네. 페어가 돼가지고. 맞아요. 전 딱히 작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다 매진되고 못 들어가고 그런 페어인지 몰랐어요. 네. 이번에 처음 가신 거예요? 네, 이번에 처음 갔어요. 이게 몇 년 사이에 되게 이렇게 됐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줄 서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에 못 갔고 올해 갔는데 와 수요일 날 갔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평일에부터 그래가지고. 네. 다들 일을 안 하나? 평일에.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일 안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일 안 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사람이 진짜 많아요. 어디 가나. 그래서 너무 놀랐고 근데 일단은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죠. 다비님 이번에 다빈님도 다녀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같이 갔죠. 저는 작년에도 갔는데 작년보다도 사람이 조금 더 많다. 작년보다 사람이 많다는 인상이었고 네. 근데 막 걷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걷기 힘든 조언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번 쓸고 간 지역 그런 지역들이 좀 있었고 맞죠. 첫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왔었죠. 네. 그분이 약간 그거잖아요. 그 폐왕이잖아요. 폐왕색. 평상 책방인가? 평상 책방으로 거기 나오신 거. 운영하시는 책방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셨는데 작년에는 제가 부스를 보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그날 이제 라이브 드로잉쇼 하는 모리카오르 작가님이 작년에는 메인이라서 맞죠. 그거를 네, 좀 맞아요. 보고 오는 게 주된 그 일이었는데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부스를 다 한 번씩 보고 왔고 이제 띄엄띄엄 만화 부스들이 그래도 구석구석에 잘 찾아보면 이제 독립작가 분들이나 아니면 출판사 만화 같이 하는 출판사들 아니면 만화 출판사들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서 그런 데서 몇 가지 이제 살만한 거 있으면 사기도 구입하시고. 했고요. 네. 그래서 되게 알찼다. 그리고 그 독립 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 출판사 존이 이번에 따로 있었는데 약간 빌리지였나? 하여튼. 네, 책마을. 네, 책마을. 네. 거기를 보는 게 저는 재밌었어요. 되게 특이한 책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진짜 시간 들여서 유심히 몇 번씩 다녀와서 보고 좀 해외에서도 많이 왔던데 그런 책들 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현 작가님은요? 저는 일단 들어가기 입장 전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일단 여기가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되는 페어인지도 몰랐고 일단 친구가 많이 가봤던 친구여가지고
그래 같이 가줄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매를 하고 갔어요. 친구들랑 강남 간 거였구나. 네, 근데 친구가 늦잠을 자서 에? 저 혼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어쩌다 친구를? 보니까 제가 네. 입장 1시간 일찍 도착? 네, 도착을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거기 줄 줄은? 서 있는 분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약간 어머. 이미 자고 있는? 지쳐 있고 한 60분 정도가 어. 제가 세봤어요. 네. 몇 분 계신지 60분 정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 그렇게 사람 많이 안 오나 보다 네. 했는데 제가 쓰자마자 뒤에 한 거짓말 안 치고 한 1000명 정도가 네, 뺑 돌죠, 줄이. 네, 정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되게 일찍 갔구나. 네. 그리고 이제 팔찌 수령하고 이제 완전 입장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네. 이제 막 앞에 그 미니 카메라 들고 계시고 막 완전 다 전투태세이신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어딜 가서 바로 사겠다 이런 눈빛이시고 찐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기 네, 때문에 네. 나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입장하자마자 막 다 우르르 들어가고 저는 그 문학동네에서 네. 그 이번에 천기영 작가님의 네. 언플러그드 보이 그거를 재출간해서 판매를 하시는데 이제 30권 선착수 30권인가? 그걸 이제 찜필 사인본. 사인 있는 거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거기 먼저 가서 그걸 구매하고 네. 아 샀어요. 30권 안에 샀습니다. 들어온 거네요. 와. 그거를 성공했네. 얻었고 네. 아무튼 거기서 딱 얻고 어. 이제 책마을 부스로 가서 이렇게 네. 돌다가 그 우태영 작가님의 마음의 제목이 네. 마음의 그 무게인가 뭐. 성인 수다에서도 예. 마음의 기원 네 샀어요 저도. 네, 이거를 구매하고 또 거의 하만전 부스 돌듯이 만화를 열심히 저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대만 아, 맞아요. 부스도 있었는데 거기서 만화책도 되게 많아서 그것도 보고 인도 부스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인도 만화 이런 것도 있구나. 나는 그거 들어가면 말 걸까봐 안 들어가. 보고 그리고 또 저는 메이저 출판사보다는 좀 디자인 서적이나 아니면 서브컬처 문화를 좀 다룬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게임 UI 얘기를 다루는 책이 있어서 그것도 구매를 했고 그거 어디 아무튼 그렇게 제가 다 돌고 책들 다 사고 나니까 친구가 오더라고요. 뒤늦게. 거의 각자 온 게 됐다. 아무튼 이 정도로 큰 축제인지 몰랐고 또 되게 한 곳에서 사람이 엄청 몰린 부스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거기에 아니야? 지나가는 길목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 정말 인기가 많나 보다. 아니면 네. 작가분이 사인하고 있나? 사인하고 네. 있나? 그 사람이구나. 네, 하면서 막 저는 진짜 힘들게 막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나갔거든요. 아 그런데 거기 보니까 박정민 배우 맞아.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가장 인기가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기다. 근데 거기 바로 앞에 지나갔는데 못 본 것도 좀 많았다. 신기하고 네. 아무튼 사람이 너무 많으면 이제 가려져가지고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박정민 배우도 요새 출판사 운영하잖아요. 네, 출판사 네. 대표로. 무제인가?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갔는데 일단 사람 너무 많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그날 유튜브 촬영하면서 보다 보니까는 네. 막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못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뒤에서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저는 저에 대한 메타인지가 안 돼 있나 봐요. 길 가는데 계속 나를 붙잡아 사람들이. 왜요? 그게 다 아는 사람이야. 성인수 이러면서 알아보기 쉽잖아요. 눈에 엄청 너무 띄잖아. 알아보기 쉽잖아. 나는 내 모습을 안 보니까 평소에 모르는데 막 거의 뭐 만화 주인공이니까. 뭐 다 붙잡고 뭐 김용관 작가도 붙잡고 뭐 한 사람 다 붙잡고 막 이러면서 해서 다 인터뷰 따고 가만히 있는데 김혜인 편집장, 김혜인 편집장님도 나오셨고, 산호 작가님도 저 멀리서 산호 작가님도 와가지고 나오셨고, 못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서 상 받으신 분들 아니에요. 네. 수상하신 분들. 네,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재밌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성인수 작가님이 그 성인수 작가님이 아는 또 뭐 김혜민 편집자랑 또 이제 그 작가님들이랑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상 받고 이 자체가 좀 가깝게 콘텐츠. 느껴져서 저한테는 너무 재밌는 일이었다. 저도 그리고 거기 가서 무슨 아까 책마을이랬나 거기 네. 갔는데 한 좀 만화 쪽으로 소개하고 싶은 부스가 있었어요. 여러 네. 개를 봤는데 까막북이라고 까막북이라고 하는 이제 인스타에 있습니다. 여기를 가시면은 여긴 작가님 중에
유진이라고 하는 작가님이 인스타 아이디 유진 썸머콕인데 뭐 그 작품만 올리시니까 말해도 되겠죠. 거기에 네. 나오는 작품들인데 굉장히 처음부터 기본 베이스 색깔이 파란색이요. 네. 만화 자체가. 그래서 그날 보는데 눈이 되게 시원하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볼 때는 그 뭐랄까 그 비주얼의 이미지의 느낌을 제대로 못 담고 있는데 사진들이 실제로 작품을 보면은 진짜 인상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 거를 3권인가 그 자리에서 다 사왔어요. 근데 조금 비싸긴 했는데 어쨌든 사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또 모르는 작가를 또 이분은 또 칸세에도 나가셨더라고요. 까막북 그 팀 이름이 까막북이고 제가 말씀드린 작가는 유진이라고 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렇게 발견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네. 근데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고 조금 이거 뭐지 싶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의문들. 네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진짜 맞아요. 뭘 이렇게까지 많나 싶었는데 대한민국 문체부에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도에 한국 성인 남성 여성이 한국 성인이 1년에 평균 읽는 독서량은 3.9권에 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중에 60%가 2023년도 통계입니다. 네. 60%가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습니다. 네. 근데 23년이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이 노벨상 수상을 하시고 책에 관련된 관심은 어쨌든 확 늘었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에도. 근데 2년 책이라는 게 꾸준히 읽는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네. 읽기 힘들지 않아요? 조금 그런 그죠?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한 거는 책을 읽는 사람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책 관련된 관심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진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열심히 보지만 민은사 TV가 그 엄청난 그 콘텐츠 생산을 하면서 맞죠. 책에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 뭐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책 소개라든가 이거를 콘텐츠로서 책을 계속 그렇게 소개를 만들려는 하면서 시도들이 계속 그렇게 있는 하시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책을 만들거나 또는 이제 책을 뭐 팔거나 마케팅하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약간 또 주인공으로 올라오기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출판사 대표가 되신 박정현 배우님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나 또는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또는 만들고 있는 책을 보러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본인들의 이제 즐거운 이런 놀이가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게 책에 관련된 관심 자체는 조금씩 늘고 있다. 근데 그게 책을 보는 거랑 연결되는 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책을 잘 안 읽긴 하거든요. 만화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지만. 근데 이거 만화책은 포함 안 시켜준 거야. 그렇죠. 정말요? 네, 만화책이랑 책이랑 저는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만화책 엄청나게 봐요. 근데 책 한 권은 진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건 단순히 제가 책을 이해는 하는데 만화책이 하대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 그 만화책은 책이 아니다라고 취급받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따로 사실은 만화책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만화책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만화책 얼마나 보는지. 제 주변에서 만화책 너무 안 보긴 하거든요. 그거 이제 웹툰 산업 통계 이런 거 산업백서 있는데 거기에 나오긴 하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성인수다에서 마지막에 말했지만은 이제 그 우선순위가 책은 어차피 읽는 게 원래 목적인 거죠. 원래는 목적이죠. 근데 그거 아닌데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달라진 상태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소비를 하는 거가 네. 그 사이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눈앞에서 팍 펼쳐지는 거를 처음 보니까 네. 약간 되게 묘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근데 드는. 어쨌든 저는 지금은 이제 도서전이 그냥 도서와 관련된 그 컨텐츠, 도서와 관련된 굿즈를 맞아요. 파는 이제 그런 하나의 페어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책이 메인이 아닐 수도 인정을 해야 있죠.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북페어들에서 책이 안 팔리고 거의 굿즈가 팔린다고들 하잖아요. 거의 그렇죠. 네. 실제로 뭐, 갔을 때 책갈피 파는 부스에 사람 그 참관객 분들 네. 줄이 진짜 인기가 길더라고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쁘게 만들기도 하고. 네. 그 자체가 사실은 네. 내가 갖고 싶어지는 물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또 책을 읽게 되고 접하게 그럴 수도 되니까 있죠. 또 저는 저는 좋은 어쨌든 방법이 출판사들이 있었죠. 네. 장사가 돼야지 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중요하죠, 당연히. 네. 근데 책을 뭐 어쨌든 저희가 최소한 안 사는 것보다는 사서 소비를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책장에 그냥 넣어놓더라도 그게 그래도 좀 더 낫다고는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는 보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집에 그렇게 쌓여있는 책도 엄청 많고. 그죠. 네. 그래서 뭐 책을 어쨌든 읽는 거랑 사는 거랑
이거를 완전히 뭐 좀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컨텐츠로서. 그래서 책 표지가 엄청 중요하다. 표지도 중요하죠. 네. 요새는 그러니까 뭔가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떠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그 칸세를 되게 특별하게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안 갔어요, 칸세. 아내가 이제 갔다 오고 이야기만 들려줬는데 거기서는 책을 보기 위해서 전부 다 이거를 배치를 해놨었다는 거예요. 보기 위한 모든 동선들. 거의 책을 팔기 위한 그런 거니까, 행사니까. 그래서 아내는 이제 책을 좀 늦게 가서 거의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사오지 못했는데도 거기 있던 책들을 어쨌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흔히 북페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동선 관리 뭐 인원 관리 다 안 되니까. 맞아요. 네. 볼 수 없으니까 사실은 북페어에서. 사는 거가 거기서는 이제 목적이지. 네. 그래서 칸세가 저는 계속 좀 그 본질에 가깝지 않나. 좀 가서 보고 정말 이제 마음에 들면 또 사고 할 수 있는. 괜히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가고 싶다 다음에. 하만존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좀 성격이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하만존도 뭐 하던 대로 저희 행사의 본질은 책을 파는 것이다. 굿즈가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주인법 마개 전생 네. 1, 2, 3부로 해서 벌써 우리 2달이 됐네요. 대협이신 전우님께서 협이란 무엇인가? 여기 계신 분들이 대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원래 대협은 저는 소인배고. 대협은 저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죠. 아니. 자, 그걸 해서 이제 댓글들이 좀 달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4월 10일이 전우님 생일이셨어요? 아, 네. 그랬구나. 댓글 하나 달린 거 있습니다. 4월 10일 전우님 생일 축하드려요. 민음사 리타무락 잡지에 이름 실리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TRPG 네. 너무 부럽고 재밌을 것 같아요. 요즘 바쁘다고 댓글도 못 달고 있었는데 진현 작가님 댓글 항상 보고 계시다니 댓글 안 달 수가 없네요. 그나저나 다빈님 서서 녹음할 정도로 그 당시 허리가 안 좋아서 맞아요. 걱정됩니다. 요즘 좀 괜찮으신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게 운동을 좀 하셔서? 무공을 익히고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허리가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전우님이 추천해주신 요가 집에서라도 해봐야겠네요. 댓글 읽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거 상호조원님이 하신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이거 누구였지? 우주티끌. 아. 페이트 게임으로 접해서 정말 좋아하는데 페이트 성배 전쟁 같은 느낌이라니 주인법 마계 전쟁 더 궁금해졌고 무협도 좋아하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2부 녹음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1부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2부에는 그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았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 자, 그리고 1부에 부끄럽습니다. 또 1부에 있었던 또 다른 댓글, 이건 이제 최강 2등 상원님. 네. 4월 탄핵 이후 그나마 안정된 마음으로 무협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이번처럼 콜라주 썸네일도 너무 멋져요. 감각적이에요. 기분 나쁘다라고 그려진 만화의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해지네요. 임법첩 시리즈 중에서 그것만 따로 봐도 상관없는 걸까요? 리터의 전우님이라니 축하할 소식도 있어서 기뻐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요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PT랑 필라테스 시도해봤는데 필라테스가 더 좋더라고요. 유튜브 왜 여기서 다들 반성회를 하고 그러니까 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들 친구가 없으세요? 왜 여기서 반성회? 네.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약속할게요. 그 두 분한테 제가 그 만나게 되는 날이 오면은 선물을 꼭 드리겠다고. 유튜브는 화면도 같이 나오다 보니 네. 중간 광고의 주목도가 확 올라가네요. 저는 아직 팟빵에 익숙하지만 유튜브만의 콘텐츠는 어떤 걸 보여주실지 기대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주인법 마개전생 3부에 이제 또 최강 2등 상원님께서 진현 작가님 아메리칸 스타일 감상이 재밌어요. 네. 라고 했는데 그때 이게 무슨 말이었지? 기억나요? 맥락에서 있었는데 그 나오는 맥락이. 네. 아, 그러니까 비유를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바로 이해를 하셨거든요. 진현 작가님 만화 보신 분들 이해하실 텐데 진현 작가님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치아야구르도 하고 이제 인법 마개 전생도 이어서 하니까 너무 네. 외색이 맞아. 일본 쪽에 이런 짙어가지고. 것들이 많아서. 그런 일본색이 짙어가지고 제가 조금 버겁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작이 그래서 됐거든요. 배경이 미국인 네. 만화를. 그래서 되게 그렇게
하필 진원 작가님 오시고 나서 두 번을 이 그렇죠. 두 분의 네. 살풀이 작품을 그것도 넋두리 그랬긴 작품을 했죠. 네. 하는 바람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분입니다. 무협하면 중국을 떠올리는데 사무라이로 협을 이야기한다는 신선하네요. 아무래도 사무라이는 용병 느낌이 강한지라 개인주의적인 느낌이 있어서 과연 협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그걸 만화로 풀어냈다니 한번 보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 만화 재미있었고 그리고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생각을 뭐 저는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엣지, 큰 정의 안에서. 엣지 있게 그려내는 장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작품 되게 좀 리버스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소개하고 나서 뭐 다빈님의 말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뭐랬는데. 뭘요? 다빈님 이제 재미있다라고는 했는데 남에게 추천하진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기억나서 계속 이제 내가 잘못했다. 전우님이 다빈님 말에 많이 휘둘리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있잖아요. 전우님의 말에 제가 항상 끌리는 것처럼. 제가 지금 거의 아이돌이랑 같이 이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제 마음속에 망가다가 매번 우리가 되게 특이한 관계 속에서 맞아요. 누구는 아이돌로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느낌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댓글을 한번 쫙 읽어드렸고요. 이번엔 댓글 4개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망가다 코너에서 저희가 이렇게 읽어드리고 이게 이렇게 좀 근황을 앞에 좀 길게 뺀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했던 것들 쭉 들어봤는데 근황이 본편 시작되기 전에 앞에 한 10분 정도 붙어 있으면은 이게 사람들이 유튜브에서는 좀 안 좋아하더라고요. 완전 딱 본론은 본론대로 근황은 근황대로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은 조회수 그 시간대표가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조금씩 끊어서 이렇게 해보고 있고 앞으로도 근황은 이렇게 뭔가 주제를 하나 들고 와서 근황 듣고 싶은 사람은 근황만 듣고 그렇게 연결해서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는 녹음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오늘 진원 작가님께서 들고 오신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